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지금쯤 원래 얼굴이 되게 까칠하고 막 눈이 퀭하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 이상해요. 선생님 뭐 좋은 거 드세요? 올해 선생님들은 되게 컨디션도 좋으시고 막 지금 얼굴에서 광이 나서 제가 보는데 좀 안심이 됩니다. 토요일 날에 11월 11일 날에 초등, 유아, 그리고 특수 이렇게 시험이 있었어요. 항상 그 시험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수능을 보고 목요일 날에 평가원의 행사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에 우리 임용이 있어요. 항상 이런 패턴인데 이 시험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아.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학문의 범위는 바운더리는 똑같은데 출제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고요. 출제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영역을 주로 초등에서는 교육과정을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평가, 그 다음 물어보면은 뭐 학급 경영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교직 실무를 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서도 이렇게 다 상담을 제가 100% 하는데 초등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 왜 오셨습니까? 그런 과정이랑 평가를 단과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았어. 왜 과정이랑 평가를 하냐면 이 기출이 그렇기 때문인데 어떤 애는 전혀 쓸모없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한테. 그럼 고맙지. 공부할 거리가 줄어드니까. 근데 올해는 완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를 줬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문제지가 이제 유아가 나오고 초등이 나오고 특수가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 교육학 문제지가 나오고 저는 이제 그걸 풀려고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일감을 도와주기 위해서인지 특수랑 유아는 우리한테 별로 시사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문제지도 안 가져오고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겠고 초등은 좀 재밌고 문제가 재밌고 우리 아이에게도 주는 교훈점들이 많아서 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데 이제 교직 논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배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 실어봤고 그 다음에는 줄글로 쓰진 않았지만 핵심 키워드 및 채점 기준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셨다면 이거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 풀이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성과 공유회에서 우리 동네 환경을 살리자 통합 단원에 대하여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2교사가 나옵니다. 이 교사의 통합 단원 설계 방식의 장점 3가지를 논하세요. 자, 통합 설계 방식이라고 했죠. 어디 마인드맵이 탁 떠오르세요? 어느 부분이 지금 불이 들어와야 돼요? 마인드맵 불. 자, 2가지가 있겠죠. 저 교과 중심 교육과정 쪽에 뭐 분과, 상관, 융합 이쪽에 그 다음에는 어디가 떠올라야 될까요? 통합교육과정에서 드레이크에서 다간탈. 자,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시문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방식을 줄 거고 장점을 3가지 논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2번째는 이제 홍교사가 통합 단원의 운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홍교사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대. 그 어려움을 2가지를 제시를 하라 그랬고요. 이 개선 방안, 이 어려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각각 1가지씩 논하세요. 자, 우리 시험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각각 1가지씩 논하세요.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최 교사가 사용한 피드백의 문제점 3가지를 제시하고 이 문제도 재밌어요. 피드백도 우리 시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점 3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각각 1가지씩 논하시고 그럼 각각 논하니까 2가지 하면 돼. 각각 논하시면 3가지잖아요. 지금 피드백이. 사실은 피드백의 문제점 3가지를 제시하니까 각각 논하라는 거는 3개 논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 교사가 제시한 학생평가 결과를 참고하여서 이제 4번이에요. 박 교사가 어떤 학생평가를 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학생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을 교사와 우리 시험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학생의 관점에서 각각 1가지씩 논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읽으면 수험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탁 치겠지. 망했다. 2022 개정교육과정 대충 봤는데 나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안 본 거에서 이미 안 보고 온 걸 어떻게 해? 그죠? 거기서 쫄 필요가 없다. 왜냐면 문제 안에 항상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꼭 보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게 최근의 추세고 그런 추세를 따라갑니다. 제가 대부분은 문제를 이렇게 대충 읽고 밑에부터 내려가는데 오늘 자세하게 읽은 이유는 초등은 여기서 제일 자세하게 주고 밑에서 좀 간단하게 줘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별로 간단하게 주고 이 밑에 배점에서 더 자세하게 주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리고서 우리 시험과 비슷하게 제시문이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는데
통합단원 설계 방식의 장점, 어려움 개선 방안, 피드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결과의 활용 방안. 그러면은 본문에서는 몇 문단을 써야 될까요? 4개의 문단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지금 꼭지를 보세요. 4가지가 있으니까 4개의 문단을 써줘야 되겠고 서론이랑 결론이 있어야 돼서 6개의 문단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뭐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우리 다 지금 쓸만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요. 이제 나오는데 지금부터 올해 학년에서 운영한 우리 동네의 환경 살리자 통합 단원에 대해서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계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이게 교과 교육과정이니까 그 교과 쪽을 봐야 되나 드레이크 쪽을 봐야 되나 막 지금 막 좀 짜증나는 그런 한계에 있을 거예요. 조화라는 공통된 개념을 추출해서 통합 단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 방식은 학생들이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실제 생활의 맥락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학생들은 조화 개념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또한 통합 단원을 통해서 여러 교과들의 내용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간탈 중에서 이제 하나로 때려잡아야 돼. 33%의 확률이 있어요. 무엇이 이 문장 중에서 심히 거슬리십니까? 공통 개념. 자, 공통 개념이 거슬린다. 뭔가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 더 찾아야 돼요. 또 추출입니다. 추출. 이것을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문제는요. 드레이크를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초등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초등 문제에서 그렇게 누구 학자의 무슨 거를 우리만큼 자세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얘는 다간탈 중에 누구가 되는 거예요? 간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추출 때문에. 그럼 추출이라는 단어가 간학문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단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추출이란 단어를 쓰세요? 선생님 추출이란 단어 쓰세요? 요즘 최근 일주일 안에 추출이란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약간 요즘 약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마약 수준으로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마트를 가면은 커피 이렇게 봉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쬐끄만 구멍이 있어요. 그죠? 그럼 지나가다 그걸 막 흔들고서 거기다 코를 대. 너무 좋은 거야. 오늘 한 잔 먹어서 또 먹을 수 없지만 그 커피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커피에서 추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나요? 그죠? 그럼 커피를 추출해서 우리 뭐라 그러죠? 까먹었다. 드립커피 아니고 콜드블루. 그래. 콜드블루를 추출을 하면 커피랑 물을 넣고 추출을 하면 그 나오는 콜드블루 커피는 커피와 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가 커피예요? 커피 아니에요? 커피? 커피와 물을 다시 가져가서 딱 너는 여기 받았어. 콜드브루를. 그럼 콜드브루를 딱 가만 놔둬. 그러면 물과 커피가 분리되나요? 물과 커피를 딱딱 나눌 수 있어. 여기까지 너는 커피야, 너는 물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아니죠. 이 자체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각 학문의 틀이 녹아있는 관점일 때 추출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간탈 중에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보고 많이 헷갈리실 텐데 우리 개념으로 여기까지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 때문에 하면 추출이고 어떤 공통된 개념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실제 생활의 맥락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간탈을 공부했을 때 다학문적 통합, 그 다음에 간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 이렇게 3가지가 있다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탈에서 다로 갈수록 무엇이 세지냐면 학문적 개념이 세지는 거죠. 여기 올라갈수록 학문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갈수록 무슨 성격이 강해지는 거예요? 생활에 전이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걸 보시고서는 학문을 추출해서 지금 만든 내용이 다학문과 간학문 중에서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주말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그런데 얘 문제가 생활의 맥락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다학문보다는 꼭 추출이란 단어를 못 찾아도 간학문으로 찾을 수가 있다. 초등에서는 이렇게까지 깊게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간학문 설계 방식이에요. 그 설계 방식의 장점을 쓰라 그랬는데 사람인지라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공부를 했지만 생각이 안 나는 경우를 자꾸 대비해 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어디를 봐야 돼? 제시문을 봐야 되잖아. 그럼 장점이 녹아 있나요? 녹아 있다. 그죠?
실제 생활의 맥락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이게 장점이죠. 그러면 제시문을 좀 뜯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배우면 실생활에 전이가 잘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좋은 접근이다. 그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뜯고 내가 알고 있는 비슷한 거를 붙여서 쓰면 좋은 장점이 된다. 그럼 한 가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 조화 개념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럼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사고력의 향상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그죠? 고층, 고층, 심층적인 이해 그런 것도 써줄 수 있겠고요. 통합 단원을 통해서 여러 교과의 내용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 교과의 내용을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교과를 배우니까 어떤 교육이 좋을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 개를 두루 공부를 잘하는 거를. 뭐 전인 함양, 전인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써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중등 스타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공부한 걸로는 깔끔하게 이런 답들이 된다. 창의 융합적인 사고력의 향상이다. 커피와 물이 섞였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다. 실제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교과를 교과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기 때문에 교사와 사회의 연계성을 높인다. 자, 이런 거는 많이 연습하셨죠. 이 워딩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식의 유용성을 높인다. 이런 거 중에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학문, 간학문, 탈학문을 문제를 내는데 참 영리하게 문제를 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드레이크의 라는 말이 없어. 그리고 다학문, 간학문, 탈학문 중에서 나는 간학문이야 라는 말도 없죠. 채점이 용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학문, 간학문, 탈학문이 이게 탁탁 나뉘어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다학문 같은데 간학문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탈학문 같은데 간학문에 붙어있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야지만 이의 신청이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통합인 것만 알아도 쓸 수 있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고 지어서 쓰고 제시문을 가져오는 거랑 다간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키워드를 선생님이 서술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채점의 용이성에서 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생각돼요. 어려워요, 이거 문제? 안 어렵죠? 안 어려워. 그러니까 드레이크 통합이 중요하고 최근에 교육학 이슈가 계속 통합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통합 단원을 운영하는 건 어려워. 교사는 쉽다. 교사한테 제일 쉬운 거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잖아요. 경험 중심도 어렵고 통합도 어려워. 어렵대. 그러니까 어려움을 두 가지를 찾고 여기 보면 가지수가 없지만 여긴 가지수가 없지만 위에 가보면 가지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맨날 몇 가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려움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각각 논해라. 이 얘기는 어려움 A, B. 그럼 어려움 A에 대한 개선 방안. 어려움 B에 대한 개선 방안을 콕 찍어서 써줘야 돼요. 어려움이 두리뭉실하게 두 개가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잘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콕콕 찍어서 줘야 된다. 그럼 어려움을 찾아보는 거죠. 홍교사, 좋아하는 공통된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의 환경을 살리자 통합단원 운영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동네의 생태체험장에서 생태활동을 진행했는데 자, 나왔어. 선생님들과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 초등은 이제 학년별로 많이 움직이니까 1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인데 통합을 3반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2반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협력이 잘 안 됐어. 두 번째는 계획한 것보다 수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통합하면 항상 시간이 짧게 걸리진 않거든요. 오래 걸려요. 그 문제점을 다 찾았죠. 뭐야, 이게 문제를 왜 낸 거야? 제시문에 문제가 답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의심스러워서 이걸 못 쓰시는 분이 있어. 여기 아닌 거 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찾는. 근데 그렇지 않다. 최근 중등 문제를 봐도 제시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답을 그대로 줬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잘 보이는 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잘 보이는 거예요. 아, 기특해, 그지?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것도 못 찾아. 그러니까 찾은 나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이제 주어진 대로 주워 먹으면 됩니다. 땡큐, 고마워. 그래서 주워 먹어. 그럼 첫 번째 문제점은 선생님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간 행정 스타일로 갔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하면 돼요? 협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 배가 고파? 그럼 밥을 먹어. 공부가 안 돼? 더 봐. 이런 거잖아. 협력이 안 돼. 그럼 협력을 해. 이걸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뭔가 좋아할 만한 거리를 줘야죠. 협력을 어떻게 하면 좋다고 요즘 그래요?
협력을 하래잖아. 협의회를 해야 되겠지. 같은 말인데 이 단어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건 다르니까 협의회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써야 답이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협의회를 해준다. 뭐 여기서는 지금 초등이니까 동학년 협의회를 활성화한다. 중등이면은 교과 협의회를 활성화해주는 게 개선 방안이 되겠죠. 훌륭하다. 근데 죽어도 협의회가 생각 안 나. 자, 행정에서 뭔가 교사가 모여서 말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면 뭐를 써요? 교사학습 공동체를 써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써주고. 빈칸을 두면 안 돼, 지금. 그죠? 그 빈칸을 두는 그 나의 심리는 전공까지 이어져. 교육학을 막 하잖아요. 그럼 피를 흘리면서 전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에 문제가 있어. 그래, 내가 딴딴딴딴 해결책이 있어. 교사학습 공동체. 그러니까 좀 포장해줘야 되겠지. 교사들끼리 평소에 교내학습 공동체, 뭐 교사학습 공동체, 협력적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준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계획된 것보다 수업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럼 두 가지 접근법이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는 내용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내용을 줄입시다. 해결되겠죠. 내용을 줄이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교사들이 모여서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한다든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람은 생각은 다양하잖아. 이 내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뭘 주면 돼? 시간을 더 주면 돼. 그것도 답이 되겠다. 그죠? 그럼 시간을 더 주려면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시간을 더 주려면은 뭐가 나와요? 항상 블록 타임이 나와요. 맞아요. 이제 시험 보러 갈 준비가 됐어. 기특해. 블록 타임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기특해. 그럼 블록 타임 말고 다른 단어는 또 뭐 있어요? 비슷한 말, 모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모듈형 주택, 이렇게 컨테이너 주택, 모듈형 주택. 그러니까 모듈 덩어리, 블록도 덩어리. 그래서 블록 타임이나 모듈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아는 거 다 주워 써야지, 그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확보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접근법 다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로 정리를 해보자. 우리 시험 스타일로 정리를 해보면 교사 간 협력이 어렵다. 그럼 협의회를 활성화하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왜 이게 협력이 어려웠을까? 이거 활동을 할 때 사전협의회를 안 했을 거예요. 사전협의회가 부족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사전협의회, 그리고 활동 후에 사후협의회 이런 거를 해주면 좋겠다 써주고 오래 걸린다! 블록 타임을 활용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해주자. 우리 시험에선 블록 타임을 활용하면 뭐가 좋아까지 물어보잖아. 그럼 뭐가 좋아? 완성. 수업을 완성, 몰입. 수업이 끊기지 않고 몰입도 있게 수업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 초등 거 풀면서 너무 재밌는데 뭐 재밌는 거 넷플릭스 뭐 이상한 거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는데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야.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문제를 예쁘게 냈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진천이 아니었으면 나도 평가원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안 뽑아주겠지 이제. 그죠? 학원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다음 거 두 가지를 지금 다 해결했고요. 보자. 피드백. 피드백도 우리한테 중요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교사의 피드백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게 꼭 A가 나온다고 A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A를 풀 수 있는 능력, A를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교육학 문제 중에 어려운 게 한 가지는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물어봐. 아니면 내가 두 가지는 자신 있게 쓸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물어봐. 그래서 찔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바로 전형적인 이런 문제예요. 두 가지는 찾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좀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피드백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오늘 이거 보고 오신 분? 요거 문제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신 분? 제가 카페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피드백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어요. 지금 피드백을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 자체도 너무 중요해요. 포트폴리오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교재 안에서? 수행평가 안에 들어가고요. 포트폴리오는 수행평가는 그 수행평가 안에서 수행평가 잘합시다. 실제적인 평가를 합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수행평가에서 최근에 뭐 성장이나 학생의 성장, 지속적인 관찰 이런 게 부족했어요. 그러면 또 무슨 평가라고도 해요? 과정중심평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과정중심평가보다 수행평가가 걔를 감싸 안고 있는 구조인데 수행평가나 과정중심평가의 본래 의미를 잘 살리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가 예시로 많이 제시가 됐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유아에서도 기출,
지금 초등에서도 곁다리 기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무튼 포트폴리오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데요. 4주간에 걸쳐서 매주 8차시씩, 4, 8에 32, 32차시의 분량으로 우리 동네 환경을 살리자 통합단원을 운영했어요. 그럼 중학교라고 상상을 해보면, 여기 초등학교지만 중학생이면 45분씩 32번이나 했다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 많은 거예요, 시수가. 그런데 이것을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매 차시 학습한 결과물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6차시가 끝나고 한 번, 24차시가 끝나고 한 번, 총 2회에 걸쳐서 포트폴리오에 했어. 2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32번을 했는데 2번을 피드백을 했어. 많죠? 많잖아. 지금 공문 처리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많아. 2번도 많이 잘했어. 근데 시험이니까 어떻게 32차신데 2번밖에 안 할 수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피드백은 어떻게 줘야 되는데? 자주 줘야죠. 자주 줘야 돼. 자주 즉각적으로 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16시간이 지나고 한번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해도 되지 마. 안 된다. 시험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안 돼. 이게 너무 게을렀어. 게을렀다 쓸 수 없으니까 피드백은 어때야 되냐면 자주 줘야 돼요. 근데 자주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세상 교사를 편하게 했어. 포트폴리오에 나도 이렇게 하고 싶네. 나도 첨삭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도장만 찍어. 참 잘했어요. 창의적이에요? 라는 도장으로 피드백을 제공했어요. 선생님들이 첨삭을 냈는데 제가 참 잘했어요? 창의적이에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드백은 어때야 되는데?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피드백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지금 실수죠. 그런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최종 결과물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별로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별로지. 교사가 도장만 찍고 지금 검사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럼 2가지는 쉽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도장만 찍었다. 3번째는 뭘 쓰시겠습니까? 피드백에 관해서 다 사범대 졸업하신 선생님들 주워 들은 게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피드백은 이런 피드백 저런 피드백이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은 피드백이 하나 있네요.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선생님. 허 선생님이 입으로 알려줬어. 교정적인 피드백이 나오지 않았다. 그죠? 맞아요. TV에 가려서 안 보일 줄 알았죠. 잘 보여요. 교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지금 질이 개선되지 않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 너 정말 잘할 것 같아. 요것만 고치면 잘할 것 같아. 고치는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3가지를 써줄 수 있다. 3번째는 조금 선생님들이 3번째는 조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등 스타일로 해석을 해보면 피드백의 횟수가 문제다. 자, 도장으로 피드백을 한 것이 문제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최종 결과에 대한 또는 중간에도 피드백이 없다. 없는 게 문제다. 교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근데 이게 죽어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최근에는 어때요? 루브릭도 자꾸 누구랑 같이 만들래? 학생이랑 같이 만들래. 피드백은 요즘 학생이랑 같이 하래. 조금 있으면 수업 연구도 학생이랑 같이 할 것 같아. 되게 좋겠다, 그죠? 회의도 학생이 대신 들어가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다는 거지.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피드백이라는 것도 써줄만 합니다. 왜냐면 동료로부터, 애들이 친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발표했을 때 친구가 한마디씩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잘 되잖아요. 실제로도 되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피드백이었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됩니다. 열려있는 형태예요. 그 마지막 이제 총론 문제가 되겠는데요. 통합단원에 대한 학생평가 결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이 조화로운 삶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활용품 분리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과 같은 행동 실천이 조화로운 삶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학생평가 결과는 통합단원을 설계 및 운영하는 교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습의 개선과 성장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평가의 결과를 교사나 학생이 어떻게든 써먹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물었어요. 이거 꼭 뭐 총론 봐야 돼요? 안 봐도 쓸 수 있죠. 평가를 왜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 평가 그 교재에 보시면 제일 앞에 있어요. 평가의 목적. 쓱 지나가는 거 있죠. 교육 정책에 마치 교육기획처럼 쓱 지나가는 부분이 평가를 왜 해요? 우리는 합격하려고 해. 근데 대부분의 학교 평가는 애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수학습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죠. 더 잘 가르치려고. 평가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좀 실력이 별로야. 더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그런 걸로 교사를 써주면 되고요. 학생은 평가 결과를 활용을 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원래 혼나려고 해. 자기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좀 총론을 안 보고 뭉개 가지고 비벼서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은연중에 지금 본 게 많거든.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써주는 게 더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제가 이제 밑줄을 쳐서 올렸는데 이제 글씨가 날아갔나요? 날아갔어. 지금 이제 PDF가 날아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사죠. 학교는 결국에는 교사거든요. 그래서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수지도, 포트폴리오도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추수지도를 실시해서 학생의 학습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교수학습을 개선해요.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 무엇을 개선하냐면 내용이 부족하면 내용을 더 넣어주고 속도가 너무 빨랐다면 다시 해주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개선해줘요. 다른 말로는 교수학습을 쫙 묶으면 무엇의 개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수업의 개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은 자신의 학습을, 이게 학생이죠.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다. 요거를 알아서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모르면. 그래서 모르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 문제를 뜯는다. 여기 있죠. 그래서 설계하고 학습의 개선과 성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서술하시면 충분한 답이 됩니다. 교수학습의 질 개선 또는 정보를 제공,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과 같은 행동 실천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추수 지도를 해줍니다. 학생은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나 점수를 가지고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합니다. 우리 못 푸는 문제 없죠. 지금 이 문제들은 우리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우리 공부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배울 점을 3가지를 뽑아봤어요. 1번은 드레이크 통합을 자세히 봐야 된다. 지금까지 헷갈린다면 자세하게 봐야 되고 그 모의고사에서 제가 최근에 그거 냈어요. 광역교육과정이 조직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광역교육과정의 개념을 아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셨냐면 광역교육과정? 그럼 통합이야? 그럼 교육내용 조직 선정의 통합성? 수평, 수직 너무 공부 많이 했어요. 수직적, 수평적, 그중에 통합성.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교재 페이지 사진 찍듯이 착 했을 때 광역교육과정이 뭔지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해줄 수 있어야 돼서 다 드레이크가 너무 중요하다. 2번째는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줬습니다. 딸딸딸 외우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바를 알면 쓸 수 있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은 밑줄 정도는, 노란 밑줄 정도 카페에 있는 자료는 볼 수 있겠고 3번째는 최근의 문제 트렌드가 이렇다. 제시문에 조건도 있고, 그죠? 오늘 아까 문제점은 그냥 답이었잖아요. 답도 있고 힌트도 있다. 요것을 제시문에서 이제 읽으면서 표시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시간이 남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답을 했는지 쉽게 찾는데 여기가 너무 깨끗하면은 선생님들이 다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지 않게 시험지를 팍팍 쓰시면 되고 한 가지 더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드레이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문단이 좀 보니까 여기까지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얘를 가지고 1문단을 써줘야 되죠. 2번째는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고 여기까지죠. 홍교사 얘를 가지고 2문단을 써줘야 되고 3번은 피드백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까지가 3문단을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4문단은 마지막 여기가 4문단이죠.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시면서 처음에 읽으시면 자신 없는 문단, 비어있는 문단을 빨리 찾아서 그 부분만 다시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직강에서 보면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이제 통으로 다시 읽고 있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좀 끊어서 하고 바둑칸 같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여기가 1문단, 여기가 2문단, 여기가 3문단, 4문단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등 기출을 해설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멈추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